중국발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문제의 시작은 부동산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였습니다. 비구이 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채권 2개의 이자 약 3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요. 지난 14일에는 11종의 채권에 대한 거래마저 이렇게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비구이 위안의 총 부채 약 257조 원에 달합니다. 추진 중인 개발 사업 건수도 3천여 건에 달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 좀 크기 때문에 이번 위기가 중국 부동산과 또 금융권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됐던 게 전 세계 경제를 흔든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었는데 이번에도 중국의 금융권을 흔들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미 불씨는 금융권으로 옮겨붙은 듯합니다. 그동안 비구이 위안에 자금을 조달해오던 신탁회사들이 있겠죠. 특히 중국 10대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을 시작으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룽국제신탁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라고 보면 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운용 자산액이 145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디폴트 위기 이후 수십 개 투자 신탁 상품의 이자 지급과 원금 환매를 중단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환매 중단 피해액 188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중국 국유 부동산 업체인 위안양도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고요. 중국 3대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도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내는 등 부동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부채 구조 조정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정될 수도 있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중국 경기 상황을 좀 보면요.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위기가 지금 금융권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면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우려도 나오는 거고요.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나서면 수습이 가능할 정도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 금융은 좀 자제를 해왔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가장 관심은 우리 경제죠. 우리도 지금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까? 네, 증시나 환율을 이렇게 보시면 영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아직 높은 상황이죠. 우리 입장에선 하반기 수출 부문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했는데 만약 중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 대중국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도 예전만큼 돈을 쓰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중국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중국의 위안화와 또 원화가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중국 경제 상황반이 설치가 됐고요. 기재부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한국은행,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공조해서 24시간 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중국에서는 부동산 위기로 또 미국에서는 고금리로 우리 경제를 양쪽에서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데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